열렸다 삐롱. 안녕하세요, 망고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서망고입니다. 올해 9월에 제가 잠깐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귀국하면 바로 Q&A 답변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10월 17일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으니까 벌써 2달 반이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나름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주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모집을 받은 Q&A였는데 그 사이에 구독자가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우 헤헤헤. 아무튼 쭉 세보니까 37개 정도의 질문이나 코멘트가 달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열렸다 띠롱. 곤캐 무슨 일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라이브에 자주 오시는 분들도 가끔 주시는 질문인데요. 보통 라이브에서는 네,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 푸 메테오로기. 네, 저는 2018년에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2019년부터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라는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름, 눈, 비, 바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친 있나요? 다음, 이름이 왜 서망고인가요? 원래 제 별명이 망고라서 서망고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 이 별명이 공식 이름처럼 사용이 되고 공식 이름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공식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즉, 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에 살 때의 꿀팁. 제가 독일에 온 게 2019년 7월 5일이거든요. 포켓몬 고 페스트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그 후로 반년 정도 살면서 독일어 학원도 다니고 혼자 집도 구해서 이사도 해보고 독일 면허증도 받고 비자 받는다고 삽질도 하고, 이제 좀 알만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전세계 역병이 창궐하는 바람에 경험치가 완전 리셋돼버려가지고 지금은 도갈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뭐 큰 일을 치르면서 느끼는 거는 어차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말 안 통한다고 그냥 움츠려 있지 말고 부딪히다 보면은 친절한 독일 양반들이 알아서 잘 도와주더라.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제가 진짜 정말 사랑하는 게 중식인데, 짜장, 짬뽕, 탕수육 이런 것들. 그리고 마늘치킨 어때? 알싸한 마늘치킨. 알싸한 마늘치킨. 이 알싸한 마늘치킨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국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중국집 가기, 그리고 숙소에서 치킨이랑 족발 시켜 먹기 였습니다. 이번 휴가 동안 회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에 휴가를 30일 정도 주거든요. 근데 역병 때문에 작년에 휴가를 단 하루도 못 갔었는데, 저희 회사는 휴가가 1년 2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휴가가 총 60일 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휴가 잘 써서 잘 다녀왔다 이 말입니다. 백신 많이 아픈가요? 곧 맞을 것 같아서 맞을 때랑 맞고 난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미 맞으셨겠네요. 제가 화이자를 6월에 1차, 8월에 2차를 맞고 얼마 전에 모더나로 3차 부스트샷을 맞았었는데,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더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지 1차, 2차 뭐 둘 다 주사 맞은 팔만 막 조금 뻐근한 정도였고, 이번에 3차 때는 조금 열이 나긴 했었는데 뭐 그게 다였어요. 근데 뭐 9월에 곧 1차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벌써 2차 맞으셨겠네요. 다음, 인생 게임을 하나 고르면 뭔가요? 인생 게임을 2개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93년에 발매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이고,
또 하나는 99년에 발매된 포켓몬스터 금은을 뽑고 싶네요. 꿈꾸는 섬은 최근에 리메이크가 되기로 했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즐긴 첫 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매 당시에는 게임보이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바로 접하지는 못했었는데 초딩 때 불법 예물이 불법인지도 모르던 시절에 접했었는데 젤다가 퍼즐 요소가 되게 많은 게임이잖아요.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공략 같은 것도 없고 누가 어디에서 막 재밌는 게임을 얻어오면은 요만한 그 3.5인치 디스켓 같은 거 들고 친구 집에서 복사해가지고 막 집에서 하고 게임하다가 막히면은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야 나 여기 막혔는데 깬 사람 있냐? 막 이러면은 아무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 누가 깨면은 야 나 거기 깼어! 이러면은 학교 끝나고 그 친구 집 막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어떻게 깨는지 딱 보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집 가가지고 막 대신 깨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꿈꾸는 섬을 한 달 넘게 고생고생해서 클리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게임을 오랫동안 잡아보기는 처음이기도 했어서 한번 클리어한 다음에 너무 보람차니까 젤다에 푹 빠져가지고 꿈꾸는 섬을 당시에 막 몇 번이고 깼던 기억이 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열매, 시공회장, 대지회장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것도 막 즐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젤다를 접하다 보니까 젤다가 완전 인생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젤다빠가 되어버렸네요. 막 이렇게 사인도 받으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마침 저랑 젤다랑 동갑이기도 하고 뭐 특별한 느낌?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 게임은 포켓몬인데 얘가 제 인생을 많이 좌지우지 했었거든요. 제가 포켓몬을 접한 게 친구가 게임보이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처음 접했는데 뭐 그때는 뭐 이런 게임이 있구나 정도로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게임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에뮬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일본어도 못하니까 영문판으로 레드 버전을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미친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게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게임 하나 잡으면은 뭐 기본이 10번 이상은 클리어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도 방영이 시작되면서 포켓몬에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1 때 포켓몬 금은이 발매가 됐는데 레드 버전을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전세계 동시 발매 그런 거 없죠. 일본판밖에 없는데 뭐 영어야 배우기라도 했으니까 사전 찾아서 뭐 그때는 종이 사전이었지만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띄엄띄엄 하기는 했었는데 일본어판은 답이 없었죠. 근데 저희 반에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가 중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만큼 진행을 한 다음에 처음 보는 포켓몬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삐뚤삐뚤 써가지고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떻게 읽냐? 이거 무슨 뜻이냐? 막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그것도 한 달 가까이 걸려가지고 클리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일본어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렵게 한 땀 한 땀 했던 게임들이 결국에 인생 게임으로 남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나중에 제 게임 이야기 같은 것도 컨텐츠로 남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게워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시작한 이유는 요게워치는 1 때부터 했었습니다. 사실 존재조차 잘 몰랐었고 큰 기대도 안 했었고 나오자마자 했던 것도 아닌데 당시에 요게워치 열풍은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테지만 거의 포켓몬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크게 유행을 했었으니까 궁금증에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곤충 채집도 하고 언덕마을도 묘하게 어릴 때 살던 동네 같고 진달래 초등학교도 나 다녔던 초등학교랑 비슷하게 생기고 요괴들도 귀엽게 생겼고 캐릭터들도 아기자기하고 모든 사건에는 요괴가 있다는 설정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요괴를 모으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뭐 다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푹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동안 워치 장난감 같은 것도 잔뜩 사서 모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요구 친추는 이벤트로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올려주셨던 시점에는 제가 친구 수가 가득 찼어가지고 친구를 더 이상 받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유령 친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벤트를 한번 했었죠. 6명, 7명 정도 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자리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나중에 유령 친구가 좀 더 쌓이면은 정리 한번 다시 하고 이벤트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라는 어땠나요? 어떤 마제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괴학원의 마제라 타이탄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괜히 생각 없이 켜망을 시작했다가 그때 20몇 시간 가까이 잠도 못 자고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그게 20시간 넘는 라이브의 첫 탈을 끊었던 사건 같은 느낌이라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보람도 찼었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뿌니뿌니의 마제라 타이탄이라고 한다면 개 같은 골프 이벤트 같은 난이도에 특효는 안 나가지고 그때 막 현질 겁나 해가지고 덤벼도 클리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코가 엠마도 못 얻고 진짜 완전 나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그지 같은 이벤트 말이죠. 골프는 1부터 10까지일 때 얼마나 악질인가요? 아 진짜 원래도 싫어했었는데 아까 말한 그 마젤라 타이탄 때부터 완전 개 극혐입니다. 1부터 10까지일 때 완전 10점짜리 악질. 삼면 운해경을 좋아하나요? 열렸다 삐롱 모음집을 만드실 의향은? 사실 삼면 운해경에 그렇게 애착은 없었는데 뿌니뿌니 이벤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열렸다 삐롱이 계속해서 나오고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 채널의 상징같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면 운해경도 괜히 귀여워 보이고 애착이 가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Q&A 모집 영상에 열렸다 삐롱 장면을 모아서 넣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까지 했던 열렸다 삐롱을 전부 세워주세요. 얼추 세보니까 이벤트 소개 영상에서 20번 정도, 정확히는 이만큼이고 이만큼 열렸다 삐롱이 나왔었네요. 최애 포켓몬 요괴 악마 알려주세요. 악마는 여신전생 시리즈 악마죠. 바로 가겠습니다. 최애 포켓몬 삐딱구리 도깨굴 캐스퐁, 최애 요괴 백멍이 거모 베니마루 노루카 소루카, 최애 악마 사악 프로스트 이둔, 악마는 아니지만 인수라 펀치 인수라까지 입니다.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스토리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멸룡사와 용화장기. 이번에 멸룡사 이벤트가 다시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아무튼 요괴워치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좋아했던 스토리는 요괴학원이었습니다. 뿌니뿌니 스토리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욕이 가득한 괴물들이 득실득실한 그 요괴학원에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한몫해내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후반에는 T라인으로 각성해버린 마타로의 개인적인 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이상한 녀석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완결됐다가 이번엔 특별편이 나온 뿌니뿌니의 반여의 멸령사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류타의 성장 스토리도 좋았고 마지막에 사령과 멸룡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반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번 이벤트 후반에 약간 떡밥 같은 거를 살짝 남기면서 이게 뭐 다시 이벤트가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니로든 게임으로든 멸룡사 이벤트가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멸룡사 용 중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염룡을 가장 좋아합니다. 불꽃 같은 투지 염룡을 가장 좋아합니다. 솔직히 흑룡은 최종 보스 치곤 너무 구렸어. 요뿌 현지라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오수는 현실이지? 의외로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도 이 영상 저 영상에 굉장히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주로 아이폰에서 뿌니뿌니를 하다 보니까 iOS 기준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안드로이드로 뿌니뿌니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은 방법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질문이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새로 산 게 있는데 그걸로 방법을 다시 알아보고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뿌 현질은 얼마나 하셨나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지금 찾아볼게. 레벨 5 id.com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현질을 한 액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보니까 776만원 정도를
뽑기는 언제부터 망했나요? 120엔 뽑기. 이번 이벤트에 처음으로 성공함. 근데 겐토츠여서 별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 사실 그 전에는 120엔 뽑기에서 한 번도 이벤트 요괴가 나와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120엔 뽑기가 처음 나온 순간부터 쭉 망했다고 봅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아직도 성공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양보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뽑기는 꼭 흥하시고 샤먼킹 이벤트 강적 11렙 깨면 주는 템이 댕사기여서 현질 조금 하셔서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리플 Z 뽑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도 뽑았어. 트리플 Z 다음에 랭크가 나올 것 같나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벌써 트리플 Z 랭크에 더블 스킬을 가진 요괴가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랭크 알파벳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 요부 계정 몇 개나 키우시나요? 부계 무료 나눔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부캐 없이 본캐만 키우고 있습니다. 나눔을 하기에는 좀 밸런스 게임을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밸런스 게임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백멍이 대 황멍이. 백멍이가 원조구먼요. 초코튀김 대 초장사탕. 초코튀김은 맛있지 않아요? 초코치킨 같은 것도 팔던데? 당연히 초코튀김. 근데 사실 초장사탕도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밸런스 실패. 박하맛 운가 대 응가맛 운가. 나 박하 개 좋아하는데? 카레맛 똥 대 똥맛 카레. 맛이 중요하긴 하지만 똥 먹으면 똥도 골라서 안 돼요. 똥맛 카레. 토마토 대 토마토. 다들 왜 이렇게 더러운 걸 좋아하시지? 이것도 역시 본질을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토마토. 평생 게임 못하기 대 평생 맥주 안 먹기.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술은 맥주 말고도 많으니까 일단은 맥주 안 먹기. 오펜무. 걔가 5초만 보여드리면 됐고 발런은 빨강이지. 배고파요? 저도요. 매니저 월급 주시나요? 저 먹고 살기도 빠듯해가지고. 근데 우리 채널 매니저가 일을 했던가? 저희 집 리모컨 어디 있나요? 너희 집 리모컨은 내가 데리고 있다. 리모컨을 찾고 싶다면 우리은행 100. 귀국 후 계획 또는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귀국 후에 찍어보고 싶은 브이로그. 일단 귀국을 하고 2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했고 지금 하고 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채널이랑은 조금 상관없긴 한데 재택근무 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본업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는 한데 그 균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자 하고 안 하고 있었던 여행 영상이나 쿡방, 먹방, 이것저것 만드는 영상, 그림 그리는 컨텐츠 등등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뤄왔던 컨텐츠를 조금씩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림 방송은 가능성을 지난 나이부터 조금 본 것 같고 다른 컨텐츠들도 조금씩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만들기 컨텐츠를 찍을 계획은 없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도 요리를 즐겨 하기도 했었고 독일에 와서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꾸준히 요리를 다양하게 해왔기는 한데 요리를 하면서 촬영하는 것도 의외로 힘들고 저희 집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계속 미뤄왔던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방이 좁기는 해서 일반적인 쿡방은 세팅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영상으로는 찍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독일에 와서 김치도 담그고 동치미도 담그고 치킨무 만들기, 냉채족발 만들기 그런 불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 같은 거는 예전에도 송편 만들기 영상 같은 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영상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콜라보 하실 의향은 있나요? 제작소님 콜라보 너무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든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아니 아이디어가 없으셔도 같이 고민해보면 되니까 뭐 컨택 주시면은 콜라보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시참 컨텐츠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계속 시참을 한다 말씀만 드리고 사실 어몽어스든 마리오 파티든 결국 친구들이랑 파티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간혹 폴가이즈나 모넌 같은 게임을 하다가 즉석 시참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말이죠. 사실 한 달 전쯤 계속 시도했던 요게워치 버스터즈가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참을 해보려고 기획했던 건데 이게 IP 주소 기반으로 멀티가 잡혀가지고 한국에 있는 유저랑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항상 할 의향이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게임을 같이 하고 싶다, 어떤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받고 소통도 하고 싶어서 만든 디스코드 방이 있는데 몇몇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해서 별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채널의 시작이야 뭐 저 심심해서 만든 채널이고 남들 뭐라 하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채널이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셔가지고 시청자분들 이야기도 조금씩 듣고 싶네요.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한마디씩 던져주셔도 좋고 이 영상이나 아무 영상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게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항상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라 뭐 저 올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올리는 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확실히 영상을 아무리 편집하고 올려도 10명도 보지 않던 시기랑 요즘엔 그래도 한 100명은 봐주니까 뭐 그런 거랑은 확실히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채널 배너도 뭐 만들고 저 우울한 채널 소개도 좀 바꾸고 트위치 화면도 바꾸고 아무튼 구독자분들이 보기에 좀 정돈된 모습으로 탈바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요소도 좀 더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맘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아무튼 이민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 この世で起きる不可解な出来事すべて妖怪の仕業そんな妖怪たちを見ることのできる腕時計こそが妖怪ウォッチです